층수를 올려서 괜찮다란 얘기가 있어요. 층수를 올려서 35층이라서 용적률이 높아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얘는 46층입니다. 46층인데 이현웅님을 커버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읽어주는 건축가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정확하게 건축가의 입장으로 정확한 이제 건축적인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자님들이 쓰시는 거는 약간의 건축적인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시간입니다. 시간. 공약, 용적률 500%의 닭장 아파트일까?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정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서울의 용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 주변에 용적률 상향을 하자. 그래서 고밀화 되는 거죠, 도시가 점점. 그러면 반대적으로 시골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도시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저렴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하고 용적률 남는 거를 5대5로 나눠갖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그걸 가지고 닭장 아파트로 까고 싶으셨나 봐요.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는 우리는 용적률이 500%인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역 주변은 용적률이 지금은 상업지역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200%죠. 200%.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 200%를 가지고 용적률은 아시죠? 땅에 대한 극대화. 그래서 용적률이 중요한 겁니다.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 용적률이 200%면 200이면 200평을 질 수 있는 거죠. 전체 연면적, 전체 건물 면적. 근데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500%다. 그러면 500평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용적률 500% 시대에 산다. 아파트가 신도시 얘기가 아니죠. 도심지랑 어떻게 보면 지방의 신도시라는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는 쾌적한 도시고 어떻게 보면 구도시는 어쩔 수 없이 역 주변으로 용적률 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닭장 아파트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용적이 높으니까. 닭장 아파트냐? 그러면 홍콩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기사를 보면 이 닭장 아파트의 대명사가 됐어요. 화사여 파크 푸르지오. 죄송합니다. 이거 화사여 파크 푸르지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집이 어쨌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집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용적률이 500%의 시대에 산다는 거죠. 용적률은 높고 건폐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동 간격이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건폐율은 27%입니다. 어떻게 보면 27%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건폐율은 60%, 상업지역은 60%죠. 근데 이게 27%니까 쾌적하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이게 보시면 조감도를 보세요. 아니 이게 왜 닭장 아파트야? 이거 쾌적하네. 현실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 직업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감도를 그리는 거죠. 조감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상의 그림입니다. 이상의 그림인 거지 이게 실지와를 똑같이 그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설계를 하지만 설계한 다음에 깜짝 놀래요. 이제 도면을 보내잖아요. 이게 3D CG라고 그래서 CG 회사에 도면을 보냅니다. 자기네는 도면대로 그 3D를 만듭니다. 3D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타디를 합니다. 건축가들이 3D를 만들어서 스타디를 하는데 진짜 3D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보내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건설사가 난리가 납니다. 지금 장난하냐 설계 다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스케일을 줄여야 이렇게
이게 100이면 이 건물을 한 80% 줄여요. 줄여서 좀 쾌적하게 보일 때까지 건물을 줄입니다. 이게 줄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다운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 얘기 있죠. 모델하우스에서 이상하게 거실이 넓어 보였어. 가구를 다 90%로 줄입니다. 다 줄이는 거야. 그래야지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면 소파가 크잖아. 그러니까 집이 생각보다 왜 집이 좁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테리어에서도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그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 얘긴데 조감도를 믿지 말아라. 조감도를 믿지 말아라. 죄송한 얘긴데 우리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설계한 아파트 단지인데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건폐율이 27%인데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CG하는 이제 친구들이 나한테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설계했잖아. 이게 진실이야.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줄입시다.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용적률이 500%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홍콩은 무슨 죄입니까? 홍콩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500%예요. 50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닭잠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국토가 작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홍콩의 잘못은 아니에요. 홍콩이 무슨 어떻게 보면 닭장의 대명사냐?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 잘못이 아니라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용적률이 500%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닭장 아파트 뭐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보시면 아니 지도에는 이렇게 쾌적하게 나와. 이것도 바꿔야 돼. 이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 뭐 생각보다 많이 넓은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요걸 보세요. 요거잖아. 그러면 이게 거의 붙어있네가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인동 간격이 엄청나게 완화됐습니다. 1대1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인동 간격, 일조권 이런 게 다 무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는 뭐다? 그림이다. 현실은 이렇다. 이건 그림이다. 배치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림이다. 이렇게 이 화서 이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서에 이제 프루쇼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이해하시죠?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림이다. 현실은 이렇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조감도에 속지 말아라. 조감도에 절대 속지 마라. 이거는 그림이다. 이거는 그림.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거예요. 뭔가 여기 제가 원효로 일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로 일가, 효창공 다 좋아. 저는 좋은 단지가 되길 바랍니다. 전 좋은 단지가 되길 바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림이다. 이것도 그림이니까 이렇게 쾌적한 데가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대지 면적이 원효로 일가는 23,600평이죠. 여기는 18,000평이야. 이게 좀 작죠. 근데 세대수는 보세요. 3,899야. 장난 아닙니다. 세대수가 2,355야. 그러니까 땅의 비율에 비해서 훨씬 밀도가 높아요.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훨씬 사람이 많이 사는 거죠. 훨씬 밀도가 높다. 훨씬 사람이 많이 살죠. 거기에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너무 일체해. 똑같아. 왜 그러냐면 아파트 평면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파트 평면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평면을 놓기 때문에 거의 똑같게 나와요. 용적률은 499%,
용적률 499%. 층수는 35층이죠. 층수를 올려서 괜찮다란 얘기가 있어요. 층수를 올려서 35층이라서 용적률이 높아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얘는 46층입니다. 46층인데 닭장 아파트 얘기를 들어요. 여기는 세대수가 훨씬 더 많고 낮습니다. 낮아요. 35층이죠. 낮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설계를 하라는 이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닭장 아파트가 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 다음에 후회하시면 소용이 없다. 진 다음에 무슨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럼 이현 소장이 그럼 뭐 솔루션을 아니 무슨 반대만 하면 어쩌란 말이야. 사업상원에서 용적률 상향은 돼야 되고 가구수는 임대가 많아서 가구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만큼 밀도가 높다. 그럼 여기에 주차장 문제 왜냐면 밀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그 아파트만 잔뜩 있잖아요. 아파트만.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밤에만 인구가 많고 낮에는 또 인구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이 안 맞는 거죠. 도심지잖아 이거는. 역 바로 앞에 도심지에 아파트만 바글바글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좋아. 아파트만 있어? 그러면 쾌적한 주거단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